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지금부터 커말 1급 실기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기출문제 2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DB 구축 30점, 문제 2번 폼 완성하는 거 2번에 1번, 3번에 1번 이렇게 하면 60점을 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번에 2번, 3번, 3번에 2번,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총 70점 맞추면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원생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대요. 지시사항에 따라 원화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그럼 우리는 원화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어쩌고저쩌고 해줘야겠죠? 자, 원화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테이블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원화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테이블의 속성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속성 시트를 열어서요. 원화 테이블에 있는 정렬을 어떻게 해요? 원화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원화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한글이 지원이 되면 좋지만 얘는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세요. 데시앙트인가? 왜 화살표가 밑으로 쫙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 모양 메이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내림차순. 만일에 원화명을 오름차순으로 한다 그러면 AXC 얘는 오름차순 이걸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원화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한다고 하면 DXC 데샹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1번이고요. 원화명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원화명 필드에 필수 값이 예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생년월일 필드에는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고 다른 값이 입력되면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이라고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오. 얘는 유효성 검사 규칙에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크거나 같다 2015 빼기 1 빼기 1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샵이 들어가는 거는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는데 다른 값이 입력이 되면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이라고 메시지를 표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써주시는 겁니다.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자, 해보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시고 테이블을 열어서요. 여기 날짜에 생년월일에 내가 2015년 이후니까 2013 빼기 1 빼기 11이라고 썼어요. 2015년 이후 출생자만 입력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넣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16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뿅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 성별 필드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성별 필드에 두 가지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얘는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값이면 yes or no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yes, no로. 반번호 필드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반번호 필드에 인덱스의 옵션을 중복 가능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DB를 이 형식들을 바꾸고 속성들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주는 문제가 1번의 DB 구축 1번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저장을 하고 자, 이 관계를 맺는 거는요. 여기 있는 삼각형을 기준으로 맞으면 체크, 그렇지 않으면 언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요. 담 정보 테이블의 반번호 필드가 변경되면 원화 테이블의 반번호 필드가 변경되고 담당 교사 필드가 변경되면
교사 테이블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두 번째도 체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관련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안 하시오 라는 물음이 없지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두 개의 관계 모두 똑같이 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담당 교사가 교사 번호랑 연결되되 체크였죠? 얘는 항상 동일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닫아 주시고 2번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원생 테이블의 데이터를요, 원화 테이블에 추가를 한대요. 그런데 원화 번호가 7로 시작하는 학생만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원화 번호 7, 박민재, 송민청, 민지영만 추가를 하는데, 자, 전학원생 테이블의 이전 교육원 필드는 얘는 빠지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커리 이름은 전학생 추가를 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커리 디자인,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으로 하되, 우리는 전학원생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추가라는 테이블, 커리 유형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뭘 추가를 할 거냐면 여기 원화라는 테이블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전학원생에 있는 필드를 갖고 오되 이전 교육원만 빼잖아요. 그죠? 다 선택을 하고 밑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추가는 원화번호, 원화명 똑같이 원화 테이블에 추가를 해줄 텐데, 그쵸? 우리가 테이블을 지정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뭐야? 원화번호가 7로 시작하는 학생만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 like 함수를 쓰고, like라고 쓰고, 7별이라고 써준 거예요. 7로 시작한다. 라고 해서, like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별이라고 쓰면 7로 시작하는 모든 값을 다 불러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엔터를 치면 like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얘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3개를 추가합니다. 아까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커리 이름은 뭘로 저장한다고요? 문제 전학생 추가라고 해서 커리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닫아주시면 1번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DB 구축에서 3번 한 문제가 커리 문제로 나오는 거는 저는 이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콤보 상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엑셀 파일을 갖고 오거나 최근 문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커리로 추가하는 커리 이것도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하나 봤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라고 해서 2번에 1번은 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정보 폼을 일단은 열어보세요. 이렇게 열어서 우리가 저기에 있는 문제의 그림에 있는 그거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총 인원은 여기에 뭔가 글씨를 쓰는 게 하나 있고 두 개뿐이 못 찾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요, 디자인 보기로 열으셔가지고, 자, 1번, 폼 머리글에 이미지 1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삽입하시오. 그러면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우리는 속성을 열어야죠. 그쵸? 여기서, 컨트롤 원본에 땡땡땡 눌러서요. 자, 여기서 형식에 그림으로 들어갑니다. 땡땡땡 눌러서 우리는 원화 JPG를 찾는 거예요. 아마 DB 폴더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원화라는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림 크기 조절 모드는 전체 확대 축소, 그림 원래 크기로가 아니라 전체 확대 축소로 바꿔주시면 1번은 해결이 되고요. 그렇죠? 자, 2번 문제요. 본문의 반정보, 반명, 담당 교사 컨트롤이 본문의 반정보, 반명, 담당 교사 컨트롤이 그림과 같이 위쪽을 기준으로 다음 주에 봐. 자, 2번 문제요. 본문의 반정보, 반명, 담당 교사 컨트롤이 그림과 같이 위쪽을 기준으로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도록 맞추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같이 선택을 해볼까요? 얘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해서요. 맞춤에 위쪽 맞춤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하나의 위쪽을 기준으로 뿅 만들어지죠. 자, 3번 폼에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러면 반정보 폼을 열어서요. 레코드에 데이터에 관련된 거니까 데이터에 와서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추가 가능 아니요, 삭제 가능 아니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문제대로 속성을 찾아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4번 하이폼에는 반번호와 관련된 하이 데이터가 표시된다. 하이폼과 기본 폼을 연결하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반정보 폼에 원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이폼이랑 이 원화 정보 폼을 얘를 누르면 이 원화 정보 폼의 속성이 열리지만 우리는요. 이 하이폼에 들어가 있는 원화 정보에 해당하는 속성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빈 칸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얘를 클릭만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기본 폼 안에 속한 하이 폼에 해당하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 필드 연결, 하이 필드 연결에 땡땡땡을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반번호와 반번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5번이요. 하이폼 바닥글에 TXT 총인원 컨트롤에는 그림과 같이 총인원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카운트와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오고 총인원은 10명입니다. 얘는요. 자, 여기 하이폼에 언바운드 된 부분에 입력을 해야 되죠. 총인원은 컨트롤 원본에 쓰셔도 되고요. 자, 총 인원은 10명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 기호가 먼저 왔죠. 미음, 엑셀이랑 똑같습니다. 한글 미음을 누르고 한타키를 누르면 기호가 나오고요. 우리는 이 기호를 요걸로 그래서 총 인원은 한 칸 띄고 총 인원은 한 칸 띄고 그러면 앞에 세모부터 총 인원은 한 칸 띄고까지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n% 그리고 카운트가 나오면 무조건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써서 또 문자열을 달아주는 거예요. 명입니다. 명입니다. 얘는 마침표가 없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미음 눌러서 기호도 넣어줘야죠. 왼쪽을 바라보는 삼각형 기호를 넣고 큰 따옴표 닫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있는 값이 뿅 나올 거예요. 저장을 하고 디자인에서 폼 보기를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 인원은 띄고 10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또 2번에 1번 5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점 따시는 거예요. 그럼 1번은 30점이랑 15점 더하면 45점이니까 이렇게 또 점수를 따시는 거고. 자, 2번 볼게요. 2번에 2번. 원화정보 폼에 반번호, 일단은 반정보를 원화정보 폼을 열어보겠습니다. 원화정보 폼을 열었어요. 확대가 되나? 되네. 자, 반정보 테이블에 반번호와 반명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정보 테이블에 원화정보 폼의 반번호 CMB 컨트롤에 대해 그러면 반번호 얘인데 얘를 클릭했을 때요. 뭔가 조회 속성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정보 테이블에서 그림처럼 반번호와 반명이 표시되도록 하되 반번호가 저장이 된대요. 반번호의 반명의 열 넓이는 1cm, 2cm로 설정하고 목록 너비를 3cm로 설정하시오.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열으셔서 반번호의 이 컨트롤 상자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원본은 콤보 상자로 되어 있으니까 행 원본을 기준으로 땡땡땡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쿼리 작성기가 뜨고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정보 테이블을 기준으로 뭘 갖고 온다고요? 반번호와 반명. 반번호 더블클릭, 반명 더블클릭.
이렇게 하면 요게 두 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반번호 열이랑 반명 열이를 갖고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콤보 상자를 눌렀을 때 반번호랑 반명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오되 반번호가 저장된다는 거는 반번호가 첫 번째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그럼 바운드 열은 첫 번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닫으시면 이렇게 속성에 행원본으로 들어가고요. 바운드 열은 첫 번째 갖고 온 반번호가 돼야 돼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형식에 가보시면 여기 열 개수는 두 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반번호와 반이름 두 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열 넓이는 1cm, 2cm, 1,2cm 그 다음에 공록 너비는 3cm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것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들을 바꾸고 저장을 하고 폰보기를 하면 아까는 값이 안 나와 있지만 지금은 나오잖아요. 1cm, 2cm를 기준으로 총 3cm를 기준으로 콤보 상자의 조회 속성이 이렇게 뿅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조회 속성만 달아줘도 5점을 따시는 겁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원화정보 폼에 본문을 이 더블 클릭하면요. 여기 원화정보 폼을 더블 클릭을 하면 그림과 같이 현재 선택된 레코드를 삭제하겠냐는 메시지 상자가 나타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디자인 보기에 이 본문을 클릭했을 때 본문 영역을요. 온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매크로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하시오가 아니라 이벤트 프로시저로 작성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코드 작성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본문을 클릭을 했을 때 제가 틀렸네요. 본문이 클릭이 아니라 본문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엑셀에서 이니셜라이즈 바꾼 것처럼 클릭이 아니라요. 더블 클릭입니다.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본문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러면요. 문제를 보니까 원화정보라는 폼이 띄워지고 김다은 학생, 내가 지금 선택한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액세스에서 메시지 박스가 나오고 버튼이 두 개면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고 했어요. A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이 메시지 박스를 만든 다음에 이 메시지 박스의 신호가 예라고 하면 삭제를 해주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되고 아니오라고 하면 그냥 리커리를 돌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문제가 이겁니다. 대화상자 타이틀에 표시된 원화 정보는 현재 폼의 이름임 이라고 되어 있고 예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화면에 표시된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고요. 아니오를 누르면 현재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것 docmd 리커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코드를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A라는 메시지를 띄워서요. A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메시지 박스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우리는 원화명을 일단 불러와요. 왜냐하면 이 폼에 나와 있는 원화명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칸 띄고 원생의 원화명 내가 선택한 이 폼에 해당하는 원화명의 원생의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까? 물음표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yes, no 버튼 예, 아니오 버튼이 달려있잖아요. VB yes, no 버튼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틀은 메모리에 있는 캡션을 불러와 라고 하셔야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이 원화 정보라는 폼을 띄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화 정보에 해당하는 이 이름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메시지 상자에 원화 정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는데 그거를 A라는 변수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만들어 주시면 되죠. if라는 함수를 열어서 A의 값이 VB yes 얘라는 값이 눌러지면 then 우리는 뭐 할 거예요? docmd 삭제를 해야죠. 그렇죠? run command 명령을 실행해도 어떻게 해요? active
뭘 하면 될까요? 딜리트를 해줘야죠. 그쵸? 액티브 커맨드 딜리트 레코드. 액티브 커맨드 딜리트 레코드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액티브 커맨드 딜리트 레코드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액티브 커맨드 딜리트 레코드라고 있죠? 레코드 단위로 우리가 불러오는 거니까 얘 명령어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yes 버튼이 눌러지면 지금 이 커맨드 여기에 해당하는 내가 선택하는 이 원화명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삭제해줘가 되는 거고 만일에 아니면요 else no가 눌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docmd 리커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리커리를 하되 and if에 가로를 닫아 주셔야 되니까 and if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커맨드가 조금 메소드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 run 커맨드 내가 docmd를 실행해줘 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레코드를 삭제해줘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RPQ.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장을 하고 이 폼을 열었을 때 본문을 더블 클릭했을 때 메시지 상자가 뜨는지 봐야죠. 그렇죠? 김다은 원생의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까? 나오고 얘를 누르면 삭제되는 거니까 이거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문제를 또 못 푸니까 아니요라고 누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닫아 주시면 우리가 2번 문제, 2번, 3번 문제를 다 푸는 거죠. 그렇죠? 되시나요? 자, 문제 2번에 3번 문제는 또 생소한 문제긴 한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외워두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에 1번은 보고서를 완성하는 겁니다. 반별 원화 리스트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서 이게 축소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작게 보이구나. 자, 얘를요, 지금 보고 있는 얘를요, 한 장 넘겨서 저기 있는 모양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별 원화 리스트, 방울, 이하영, 지금 이 부분 순서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방울, 이하영은 연속됐는데, 우리가, 문제집에 보면, 얘네는 중복된 값이 제거되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써 있나요? 여기 밑에 날짜가 들어가 있네요. 날짜, 그쵸? 두 개뿐이 못 찾았네. 문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을 바꿔주는 거예요. 반번호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의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2로 변경하시오. 반번호 머리글과 얘와 페이지 바닥글 얘를 한꺼번에 선택은 안 되네요. 그렇죠? 얘의 형식의 배경색을 뭘로 바꾼다고요? 액세스 테마 2로 변경하고 페이지 바닥글도 마찬가지로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2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었네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2번 반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되 동일한 반에서는 원화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도록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반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여기 그룹화 및 정렬 보면 반번호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동일한 반에는 원화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추가하셔야죠. 원화명을 기준으로 뭘 해준다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끄셔도 되고 그룹화 및 정렬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인쇄 미리 보기에 여기 학생의 이름이 틀렸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햇살, 이해수 똑같이 그림이랑 똑같아지네요. 그쵸?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이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txt 반명, txt 교사명 컨트롤은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되도록 아까
우리가 얘를 인쇄미리 보기 봤을 때요. 햇살과 이해숙은 한 번뿐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Shift를 같이 눌러서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속성을 여시면 형식의 밑에서 7번째 있어요. 밑에서 7번째.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죠? 얘를 예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선택을 하시고 중복 내용을 숨겨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번 본문의 txt 순번 컨트롤에는 해당 그룹 내에서 일련 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러면 txt 순번은 얘네요. 그쵸?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는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냥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순번에 1111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그쵸? 이 컨트롤에 1이라고 썼으니까. 그런데 얘를 옵션을요. 어떻게 해주냐면 누적 합계 얘를 아니오가 아니라 그룹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모두라고 하시면 전체 레코드를 기준으로 1, 2, 3, 4, 5, 6, 7, 8, 90을 매기는 거고요. 그룹을 기준으로 얘를 바꾸면 그룹을 기준으로 1, 2, 3, 4, 5, 6, 7, 8을 매겨준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이것들은 이 속성을 한 번만 이해하고 계셔도 이 문제들을 한 번만 풀어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페이지 바닥글의 txt 날짜 컨트롤에 얘겠네요. 그죠? 얘를 선택하셔서 날짜만을 표시하는 함수와 포맷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 그럼 이 컨트롤 원본에 입력을 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는 포맷 함수는 엑셀의 텍스트 함수랑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value 값을 가지고 와서 포맷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date라는 함수를 불러와서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형식을 어떻게 해요? 연 노벰버 28 화요일 그러면 YYYYY 빼기 그 다음에 다른 M month잖아요. 그러면 M이라고 치면 1, 2, 3, 4, 5, 6을 숫자로 표시하는 거고 M이라고 치면 01, 02, 03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M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노벰버, 제니어리, 페브러리 이거의 약자. M이라고 치면요. 풀네임을 치는 겁니다. 근데 얘는 NOV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개만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DD라고 써야겠네요. 28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AA라고 쓰시면 1, 월, 화, 수, 목, 금, 토고요. AAAA라고 쓰면 요일까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싸주면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2020년 페브러리 빼기 14 한 칸 띄고 금요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보고서 3분의 1번 보고서 완성까지 15점을 더하시면요. 총 70점 따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문제를 풀지 않으셔도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너스 점수 따로 갑시다. 3번에 2번, 3번, 4번에 1, 2,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보 폼에 뭐예요? CMD 조회 콤보 상자에서 여기서 내가 특정 값을 선택을 했을 때 체인지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내가 코끼리로 바꾸면 코끼리 반으로 바뀌나 보죠. CMD 조회 컨트롤을 선택한 반면과 동일한 반의 자료만 표시할 것. 필터 온 속성을 쓰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CMD 조회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어떤 거요? 온체인지의 코드 작성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시고 그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공식을 써야죠. 미점 필터는 조건 미점 필터 온는 true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은 이거는요. 2회까지만 제가 올리고 다음 주에 제가 커말 1급 실기 기초를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목요일쯤 목금이 X스니까 그때 금요일날
제가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을 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CMB 조회 컨트롤에서 선택한 반면과 동일한 반의 자료만 표시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명은 호쌍 연결연산자, CMB 조회 연결연산자, 호쌍이 되겠죠? Alt-Q 대나 볼게요. 저장을 하고 폰보기를 눌렀을 때 얘를 코끼리로 바꾸면 코끼리 반으로, 방울로 바꾸면 방울 반으로 바뀌죠? 예비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게 3번의 2번 문제. 이거는 공식만 외워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세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자, 3번이요. 반정보 폼에 반정보 출력, CMB 출력 버튼을 이거를 클릭을 하면 또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속성, 이벤트 프로시저가 나오면 코드 작성기, 매크로가 나오면 매크로. 그러면 얘는요, 반정보 출력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온클릭 이벤트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를 봐야죠. 반별 원화 리스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CMB 조회 컨트롤에서 선택한 반면과 동일한 반의 자료를 표시할 것. 그러면 얘는요, 반별 원화 리스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쵸? docmd open 리포트 이름이 뭐라고요? 반별 원화 리스트, 그리고 프리뷰 형태, 액뷰 프리뷰, 그 다음에 필터는 없고요. where 컨디션에 아까 썼잖아요. 반명은 호쌍 연결연산자, CMB 조회 연결연산자, 호쌍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조건이랑 똑같아요. 이 조건식은 필터 조회 속성을 할 때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이 있거든요. 이 공식을 외우면 벌써 이보세요. 이것도 맞추고 이것도 맞추잖아요. Alt-Q. 자, 저장을 하고 폰보기를 눌러서 내가 코끼리반을 선택을 해서 반정보 출력을 누르면 코끼리반만 나오면 맞은 거잖아요. 그죠? 코끼리반만 나왔잖아. 자, 이렇게 하시면요. 3번에 2번, 3번 문제를 또 금방 풀어봤고요. 자, 4번 문제 처리기능 구현 20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종합 쿼리를 이용하여 원화 종합 쿼리, 이 쿼리를 가지고 해당 월 출생자를 알려주는 매개 변수 쿼리를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작성하시오. 출생월을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고 쿼리 이름은 이달의 생일자. 자, 이게 원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에서 뭘 불러오냐면요. 쿼리에서 원화 종합 쿼리를 일단은 불러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반명, 원화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반명, 원화명, 생년월일, 성별, 더블클릭, 전화번호. 얘네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누구의 전화번호? 원화의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따로 없죠? 교사 전화번호. 원화의 전화번호겠네요. 그렇죠? 원화의 전화번호. 그래서 얘를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요? 출생월을 8이라고 썼을 때 8에 해당하는 애들만 필터링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디자인 보기에 생년월일에서요. 자, 출생월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년월일을 갖고 오되 여기에 자 month 함수를 씌우는 겁니다. 생년월일에 month 함수를 씌우면 자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각 달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출생월을 입력하세요 라는 물음을 주고 8이라고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8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겠죠? 그럼 기마진부터 임요일까지 값이 뿅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됐네요. 그렇죠? 얘의 값은 표시를 안 하되 조건에 매개 변수 쿼리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여기 대괄호를 쳐서 출생월
월을 입력하세요. 대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요. 8을 넣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그게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 출생월도 표시가 되겠죠. 여기는 이 생년월일 필드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원화명 같은지 확인을 하시고 같으면 얘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이달의 생일자 이렇게 또 하면 4분의 1번 5점 또 따지는 겁니다. 자, 원화 종합 쿼리를 이용하여 반별, 성별, 원화 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탭 지리를 화면과 같이 작성하시오. 쿼리 이름은 반별, 남녀 수로 하고 구분은 성별 필드를 이용하되 성별 필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남 아니면 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들기의 쿼리 디자인에 일단은 원화 종합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크로스탭 쿼리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크로스탭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구분이 와야죠. 자, 구분 남녀 구분은 성별 필드를 이용을 하되 자 얘는요 행 머리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용을 하되 성별 필드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남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해보죠. 이렇게 행머리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반명이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명 얘는 열 레이블이 돼야 되고 그렇죠? 열 머리글 그 다음에 이제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별, 성별, 원화 수를 세야 되니까 여기에 뭘 넣을까요? 원화명을 넣어볼까요? 개수로. 그래서 얘를 값수로 표시를 하고 얘는요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 안 되죠. 묶는 방법에 얘는 개수 실행. 그러면 이렇게 뿅 표시되잖아요. 성별이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방울, 병아리, 코끼리, 햇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죠? 여기 있는 모양을 남여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식을 일단은 고쳐주겠습니다. 여기서 성별의 값을 갖고 올 텐데 얘는 성별에 체크가 돼 있으면 남이고 아니면 여로 간주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IIF if 함수를 열되 가로를 열고 성별의 값이 이 필드의 값이 는 true야? 값이 있으면 나는 남이라고 쓰고 값이 없으면 여라고 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남여라고 되어 있고 익스프레션 1로 바뀌잖아요. 얘는 익스프레션이 구분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f 함수 XLS는 우리 함수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구분이라고 쓰고 A의 값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 그러면 다 했는데 인원수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 보기. 그러면 행 머리글을 하나 더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화명에 합계로 얘를 행 머리글로 얘를 개수로 바꾸고 실행. 그러면 이렇게 원화명의 개수라고 해서 13, 16이 표시되잖아요. 그러면 얘의 이름만 인원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화명 앞에 인원수 땡땡이라고 쳐주시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구분, 인원수, 방울, 병아리, 코끼리, 햇살. 여기서 반별, 남녀수라고 쿼리 이름을 저장하면 되겠죠. 반별, 남녀수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번 문제도 크로스탭 쿼리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자, 3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원화정보 폼을 열어서요. 뭘 하자고 했냐면 CMB 반번호 얘기했네요. 그쵸? 여기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이벤트가 갓 포커스입니다. 그쵸? 포커스가 옮겨가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돼도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반번호가 C1이면 으뜸반
C2면 버금반, 나머지는 내년을 기대하세요 라고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야죠. 얘를 선택을 해서 얘의 이벤트에 갓 포커스가 있을 거예요. on 갓 포커스 땡땡땡 코드 작성기 매크로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 작성기로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벤트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포커스가 되면요. if cmb 반번호가 어떻게 된다고요? C1이야? then 그러면요. 어떻게 표시해 준다고요? 메시지 박스에 으뜸반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으뜸반 그 다음에 연결연산자 써가지고 아니 으뜸반 했으니까 여기 버튼이 필요 없죠? 확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타이틀에 예절 평가 결과라고 되어있죠? 예절 평가 결과 뜬다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else if cmb 반번호가 는 어떻게 된다고요? C2이면 then then 메시지 박스에 뭐라고 써요? C2면 버금반이라고 쓰고 얘도 타이틀에만 예절 평가 결과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else 메시지 박스에 어떻게 쓴다고요? 내년을 기대하세요. 얘도 타이틀에 예절 평가 결과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nd if로 닫고 나오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엑셀에 비주얼 베이직 할 때 또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90점 이상이면 수, 80점 이상이면 우, 나머지는 가 이것처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Alt Q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봐야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니까 으뜸반이 나오고 C3을 클릭하니까 포커스가 된다는 게 조금 자, 이렇게 바뀌긴 바뀌네요. 그쵸? C1이라고 하고 내가 포커스를 줬을 때 이렇게 자 C2라고 하고 내가 포커스를 줬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C2입니다. C2면 버금반이 와야 되는데 잘못됐나요? 여기가 틀렸네요. 그쵸? CMB 반버호가 아니라 반번호가 돼요. 번호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눌렀을 때 내가 자 C2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포커스를 주면 버금반 C5를 선택을 하고 포커스를 주면 으뜸반 이렇게 포커스를 주면 내년을 기대하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2회를 풀어봤는데요.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기초적인 부분을 엑셀과 액세스를요 좀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면 그거를 또 보고 또 나머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공을 쌓아서 기출문제들을 풀어가자고요. 그렇게 하시면 10개쯤 풀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여하튼 오늘 즐거운 금요일인데 불금인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861명이에요. 139명만 이제 더 되면 이제 저도 1000명이잖아요. 저도 한번 보내주세요. 1000명 구독자 한번 만들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